안녕하십니까? EPI 어드바이저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왜 최근에 대체자산으로 돈이 많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주식시장에서 5월달이 되면 세린 메이와 같은 주식을 좀 팔고 위험을 관리해라 라는 이제 이야기가 도는지, 이 두 가지 꼭지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보이는 월별로 1월, 2월부터 12월까지 월별 S&P 500, 즉 미국 대형주 주가 지수의 가격 패턴을 보시면 일단 4월에서 5월이 지나고 나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연간 수익률에 비해서 부진한 구간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나는 달도 있지 않느냐? 7월 달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월 평균 수익률이 전체 연간 수익률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물론 잘 버티고 좋은 타이밍을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 시점을 다 맞추기 어렵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표현이 세린 메이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즉 5월달에 팔고 좀 쉬어라 라는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대체자산과 연결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장은 예전과 다르게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인하라는 상당히 큰 일종의 희망 고문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할 거니까 주가 지수가 조금 비싸도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이제 위안이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할 거니까 나머지 이제 조금 비싼 주식들에 대해서도 좀 용서가 될 것 같아 라는 이제 희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고, 그런 강한 경제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하긴 이르고,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예상한 것보다 점점 더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보고서를 낸 골드만삭스조차도 올해의 금리 인하 횟수를 점점점 예상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강해서 오히려 시장의 사람들이 모두가 기대를 걸고 있던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의 어떤 유동성 모멘텀들이 약한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부진할 수 있는 5월 이후의 시장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점 하반기로 미뤄지고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연결해 본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주식을 팔게 되면 당연히 주가 지수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보합을 지나서 약간씩 시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사람들이 돈은 생겼구나.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돈을 만드는 이유가 언제까지 발생할 것인가? 한 5월까지는 사람들이 차익 좀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시장이 좀 약할 것 같으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동성이 시장에서 조금 주식시장에서 좀 나와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다른 자산을 살 때 어떤 자산을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바려고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작은 자산이 되면 좋은데, 그럼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일종의 대체 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들이 아무래도 후보군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런 자산 중에서 사실 제일 오래되고 사람들이 관심이 높은 자산들이 대표적으로 금과 비트코인 등이 있는데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실질적으로 금 가격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 주식시장 약세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 가격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대체자산이긴 하지만 한 가지의 어떤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되게 높은 구간에 있는데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망설일 가능성도 생겼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한번 요약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또 대체자산은 없느냐?
사실 이게 지금 문제가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강해서 발생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쉽게 주저앉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문제 때문에 미국 경제가 강하다. 그러면 미국 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동할 때 자동차를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아직 전기차로의 이동이 다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유가에 대한 소비가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가에 대한 소비가 미국에서 살아있고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되고 미국 경제의 여파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에 어떤 이런 영향이 계속 주어진다고 한다면 오펙과 같은 석유 가격에 대한 카르텔까지 있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기름값도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대체 자산을 사는 데 있어서 보통 안전 자산인 금과 그리고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유가가 사실 상대 방향으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인데, 최근에 유가도 좀 강세를 보이고 금값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좀 특이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러면 이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들이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자산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구간이 5월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진 돈들이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혹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금리 인상으로부터 좀 안전한 자산으로 좀 가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이 아닌 대체 자산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를 사느냐, 그리고 어디로 돈을 가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짚어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영상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체자산에 관련된 내용을 거의 한 달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계속 멀어져야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위험을 감지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조금 줄여서 그 유동성을 만든 돈을 갖고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PI 어도베였습니다.